자, 렉이 생기지 않기를 빌어봅시다. CPU가 지금 왕창 미쳐 날뛰고 있는데, 자, 자기력이라는 것부터 할게요. 원래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하고 자석 사이에 인력이나 청력이 생긴다. 그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자석하고 자성체라 그래서 자기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일부 금속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기력을 나타내는 금속. 가장 대표적인 거 철. 자석에 들러붙는 것들. 요런 사이에서 이런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사실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석 주위에 자석의 힘이 미쳐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 자기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서로 겹쳐지게 될 때 이 둘의 자기장 방향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보통 많이 배우는 거죠. 자석을 놔두고요. 자석 주위에 철가루를 확 뿌려. 종이 한 장 덮어놓고. 그리고 종이를 톡톡톡톡톡톡 두들기면 어떻게 돼? 철가루가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줄을 서기 시작하지, 한쪽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너무 요렇게 철가루가 줄을 서잖아요. 맞지? 이 철가루가 이렇게 줄을 서는 이 공간이 바로 자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 철가루가 놓여져 있는 이 공간에다가 나침반을 갖다 두잖아요. 그러면 나침반을 두면 이 공간의 방향, 이 선의 방향으로 이 선, 즉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이 자기력선의 방향으로 나침반의 N극이 방향을 가리켜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이런 공간을 자기장, 자석의 힘이 미치는 필드, 마당, 이런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자기장이 자석 두 개를 가까이 대거나 하면 얘네들의 방향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보세요. N극과 N극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N극끼리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하면 자기력선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죠. 누가 봐도 서로 밀어내고 있다는 게 딱 티가 나지. 그죠? S극끼리 마주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S극끼리 서로 마주치게 하면 똑같이 생겨요. 대신에 화살표 방향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려지겠지. 요런 구조니까 N극끼리 S극끼리는 서로 어떻게 된다? 청력 때문에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N극과 S극을 서로 마주보게 놔두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아까 자기장 방향 이야기했잖아.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면 된다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요런 구조로 자기력선이 그려지니까 여기서는 무슨 힘이? 인력이. 얘랑 얘는 무슨 힘이? 청력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 개념이 자기력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력은 어디에서? 자석과 자석 부근에서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에 학교에서 시험 쳤다면 가장 싫었을 그림 하나를 그려볼까요? 나침반이 있는데 나침반 밑에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나침반의 N극은 어느 쪽을 가리키게 되는가? 본 적 있을걸? 본 적 있지? 배웠어요? 2학기인가? 2학기인가? 니는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기억나요? 어느 쪽일 것 같아? 자, 그럼 학교에서 적어도 시험은 쳤잖아, 너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은 이쪽으로, 니은은 이쪽으로, 디귿은 아예 180도 뒤집어진다. 리을은 빙빙빙 돈다. 5번 그냥 있는다. 미음 그냥 있는다. 자, 몇 번? 몇 번? 몇 번? 저기 1학기 시험 치셨잖아요. 몇 번이냐면요, 니은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겁니다. 우연하게 전기회로에 대해서, 전기는 전기고 자기는 자기다라고 따로 설명을 하려던 대학 교수 연구실에서 전기회로를 만들어 놓고 스위치를 누를 때 하필 회로 옆에 있던 나침반의 바늘이 순간적으로 탁탁 움직이는 거를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나온 내용이 바로 앙페르의 오른손 나사 법칙이라는 내용입니다. 앙페르의 오른손 나사 법칙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류에 의해서, 자, 순서는 이렇게 볼 거예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 각 만들어지는 특징과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전자기력이라 그래서 플레밍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석 주위에 도선을 둔 채로 도선에 전기가 흐르면
그 도선, 전선이 만든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이 서로 겹치겠지. 그러면 뭐를 하게 된다? 힘을 받게 될 거 아니야. 그 힘은 어느 쪽으로 어떤 크기로 생기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 전자기 유도는 그 반대로 해보는 거야. 도선을 두고 주변에 자석을 움직이게 되면 도선에 갑자기 전류가 흐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정전기 유도라고 배웠잖아요. 정전기 유도는 뭐였어? 물체 옆에 대전체를 갖다 대니까 물체 안에 전자가 움직였잖아. 그것처럼 회로 옆에 자석을 갖다 대니 회로 안에 전자가 움직이게, 즉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요거 하나 배우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 에? 알겠어요? 알겠어? 됐죠? 자, 지금 43분이니까 딱 50분 되면 시작할게요. 자, 요거 정리하세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의 특징을 간단히 말하자면 손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선생님이 손 동작 취하는 거 잘 따라 하시면 틀릴 일이 없어요. 눈으로 풀려고 하면 한 80% 이상 틀립니다. 세 가지 다 손으로 반드시 따라 해주셔야 돼요. 특히 오른손 많이 쓸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 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앙페르라는 이름 왠지 익숙하지 않아요? 앙페르. 전혀? 진짜? 앙페르. 앙페르. 자, 프랑스 과학자거든요. 이름을 적어 볼게요. 앙페르. 자, 영어로 읽어보세요. 자, 프랑스어로 읽으면 앙페르거든요. 영어로 읽으면 암페어. 전류가 이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 전류 단위가 뭐야? 암페어. 저 과학자 이름? 암페어. 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간략히 정리하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입니다. 원래 우리가 현행 중등 교과는 방향 중심으로 고려가 되고요. 세기가 언급은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등에서 계산을 시키지는 않는 편이긴 해요. 가끔씩 100점 예방용으로 한 문제 정도 주기도 합니다. 비례관계로만요. 고등 가면 본격적으로 계산을 시키기 시작하고요. 그래도 비례상수 놓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자, 첫 번째. 길이가 무한이라고 가정하는 직선 도선에서 나타나는 자기장을 설명할게요. 요렇게 길이가 무한대인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고 할 때
이 도선의 수직인 가상의 공간을 생각하면 요렇게 되겠죠? 좀 입체적으로 보이지? 여기에 생기는 자기장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동심원이 그려집니다. 자, 자기장이 동심원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 철가루를 놔두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나침반을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동심원의 접선 방향으로 나침반의 N극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요. 자, 오른손 들고 전부 다. 자, 동작 따라 하세요. 엄지를 전류 방향으로 놓고 감으시면 돼요. 요렇게 돈다는 소리지. 이게 오른손 나사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돌잖아? 그 말은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다는 소리지? 맞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볼 땐 시계 반대쪽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나침반을 두면 여기는 나오는 방향,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요렇게. 요 뒤쪽은 요렇게 나침반의 N극이 방향을 잡겠죠. 그지? 자, 그런데 봐봐. 실제로는 요렇게 지금 입체적으로 돌고 있잖아. 이걸 이렇게 입체적으로 돌고 있는 이 형태를 매번 이렇게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줄 수는 없잖아요. 맞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도선의 왼쪽 면, 이 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그려지겠죠. 요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는 방향은. 그럼 요쪽 면은, 오른쪽 면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될 거 아니야. 들어가는 방향은 요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되느냐? 샤프 좀 줘봐. 왜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이래서 그래요. 봐봐. 자기장이 뚫고 나오면 여러분 방향으로 뭐가 보여요, 요거? 똑같은 모양이 보이지? 뾰족하게, 화살촉이.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면, 여기에 화살이라면 요 뒤에 뭐가 있을까요? 화살 깃이 있겠지. 자, 요게 화살촉을 보이는 거고, 요게 화살 깃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화살이 뭐다?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낸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기장 방향은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자, 방향은 됐고 세기. 요 도선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요 부분의 직선 도선 자기장의 크기는요, 중등 과정에서는 그냥 비례한다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비례하느냐? 거리에 반비례하고요. 즉 거리가 1배, 2배, 3배 멀어지면 6대 3대 2가 되는 거예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요거를 고등 과정에 가면 등호를 놓고 그냥 비례상수값 K를 넣어서 요렇게 계산을 시키기도 해요. 비례한다나 요렇게 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요 공식하고 요 방향하고 기억을 좀 잘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원형 도선. 원형 도선이라는 것은 아까 저기는 도선이 직선의 무한길이라고 가정한 거잖아. 원형 도선에 대해서는
오늘따라 동그라미가 아주 잘 그려진 듯. 이거 잘 그리면 사이코패스라던데. 자, 요 방향으로 우리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 접선인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이쪽은 위쪽으로, 여기는 왼쪽으로, 여기 밑에는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방향들에 대해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우리 직선도선에서 이야기한 오른손 법칙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손목 아픕니다. 언제 이거 매번 이렇게 여러 바퀴 돌리고 있어? 안 그래? 손목 아프게? 그래서 여기서 방법이 나와요. 잘 생각해 보면 얘는 지금 여기가 나오는 방향,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이죠. 얘는 요거 반대니까 안쪽이 나오는 방향, 바깥쪽이 들어가는 방향이겠지? 자, 여기도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안쪽에서 나오는 방향이 다 겹치니까 요 한가운데의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겹치니까 합쳐져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거를 찾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손목 아프니까 이번에는 손가락을 바꿔보자고요. 아까 우리 이 앞에서 방향을 잡을 때 엄지를 전류 방향에 놓고 손 감기가 자기장 방향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자기장의 방향이 손 감기가 전류 방향이에요. 어떻게? 지금 전류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럼 우리가 손을 들어서 요렇게 감으라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감았더니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방향하고 똑같이 나오는 방향이네. 맞죠? 만약에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면 전류가 요렇게 감기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전류 돌아가는 방향으로 손을 감았더니 나오는 방향이죠. 알겠어요? 그럼 뭐가 된다? 엄지손가락이 B, 즉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 원형 도선에서는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요 센터 요 자리의 자기장만 잽니다. 다른 데로 재려면 잴 수 있는데 그거를 수학적인 형태로 만들기가 대단히 복잡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데는 신경 안 쓰고 딱 요 정 가운데, 이 가운데의 자기장의 세기만을 재는데, 이 원형 도선의 자기장의 세기는, 자, 중등 과정에서는 똑같이 설명해요. 여기선 이번에 이 원의 반지름을 거리 대신에 R분의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라고 계산하는데, 원형 도선하고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여기에 K-라고 하거든요. 즉, 이 K 값과 여기 K- 값은 조금 다르다는 소리지. 근데 그 다른 값이 파이배예요. 그냥 간단하게. 딱 3.14배 나옵니다. 3.14, 159, 259, 378, 248, 280, 56, 14. 과연 몇 자리까지 맞췄을까요? 이렇게 해서 파이 K의 R분의 I, 요렇게 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두 가지 식을 가르쳐 준 이유가 뭐냐? 2006년, 2007년쯤까지는 고등과정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2010년대 이후로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100점 예방 문제로 던져주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기장을 전선이 한 개가 아니라 전선 두 개를 놓고 그 주변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게 하거나 1. 중등은 요렇게까지 낼 수 있어요. 고등과정이 가면 직선도선과 원형도선 두 가지를 조합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게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중등과정이잖아. 그러면 딱 중등과정에서 나오는 레벨까지만 보자고요. 왜? 난 다음 주 테스트에 이 문제를 낼 거거든. 숫자만 바꿔서. 푸는 법은 구경을 해둬야 될 거 아니야. 아, 다음 주도 아니구나. 금요일이구나. 금요일 날 낼 겁니다. 잘 보세요. 잘 봐. 아니, 안 어려워요. 여기에 3A의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있고요. 그 옆에 2A의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있어요. 자, 세 지점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세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하시오. 크기를 비교하시오. 중학교 문제입니다. 세기가 몇 대 몇 대 몇이게 고등학교 문제예요. 근데 사실상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크기 비교하려면 계산해야 되죠. 몇 대 몇 대 몇인지. 그지?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3A에 있는, 자, 여기서 문제 조건이 뭐냐면 이 거리가 모두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 칸을 뭐로 잡자? R로 잡아도 되겠네. 그지? 그러면 3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기역, 니은, 디귿을 적어보는 거야. 자, 기역 K의 R분의 3 나오는 방향까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K의 R분의 3 들어가는 방향 맞죠? 그럼 여기는 K의 3R분의 3 들어가는 방향 맞지? 이해되죠? 이해되지? 다음 주 시험 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이제는 2A짜리 전선이 만드는 자기장, 여기는 K의 R분의 2 들어가는 방향, K의 R분의 2 나오는 방향, K의 3R분의 2 나오는 방향 맞죠? 이렇게 해놓고 봐봐. 여기랑 여기는 자기장 방향이 어때요? 같은 방향이지. 그럼 어떻게 한다? 더하면 돼요. 같은 방향이니까. 요 가운데 얘는 반대 방향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빼면 돼요. 그지? 그러면 계산하면 기역은 K, 자, R분의 K로 묶어내면 3 더하기 3분의 2 나오는 방향이죠. 니은은 R분의 K로 묶어내면 3 빼기 2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지. 얘는 R분의 K로 묶어내면 1 더하기 2
들어가는 방향이죠. 맞지? 3분의 3이니까 약분하면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네요. 요것만 비교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세기를 물어봤으니까 합성할 때는 방향을 고려하지만 나중에 최종 결과값에서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비교하면 제일 크고 두 번째로 크고 제일 작겠죠. 그지? 요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자, 솔레노이드 바로 이어갈게요. 자, 솔레노이드 코일과 전자석. 솔레노이드 혹은 우리가 코일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려주는 그림에 가장 불만이 많은 게 바로 이 솔레노이드 그림이에요. 왜 불만이 많냐? 학교 선생님들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진지 구별이 안 가요. 그지? 그나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신경 써서 보면 약간 이제 앞 뒤가 구별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도 여전히 앞인지 뒤인지 헷갈리잖아. 똑같은 그림은 요렇게 그리면 편해요. 가상의 원기둥을 하나 그려 놓고요. 요렇게 그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지? 확 구별되죠? 인정? 야, 물어볼게, 얘자. 학교 선생님 이 그림 줬어요? 이 그림 줬어? 이거 앞에 거 줬지? 이거 PPT로도 그려지는데, 참. 자, 솔레노이드는, 이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 가지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마이크 줄이 안 뽑혀야 될 텐데. 요게 줄이 그냥 한 가닥으로 생각할게요. 줄을 약간 길인 여유가 있으니까. 자, 원래 이게 간격이 균일하게 잘 감겨야 되는데 꼬불꼬불해서 뭐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는데 봐봐. 이렇게 보면 솔레노이드다. 그지? 심지어 방향도 똑같죠? 맞지? 원래는 이렇게 듬성듬성 감는 게 아니라 되게 촘촘하게 감는 거예요. 근데 봐봐. 요 방향을 요렇게 돌려볼게요. 뭐로 보여요? 여기 딱 맞추면 그냥 원형도선이 돼버리죠. 맞지? 요게 옆으로 보면 솔레노이드인데 정면에서 보면 원형도선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솔레노이드를 90도 틀어서 원형도선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솔레노이드의 방향 잡는 거와 원형도선의 방향 잡는 거는 어떻게 된다? 같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이 솔레노이드에
전지를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자, 계속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건전지는 어디가 플러스극?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건전지 플러스극은 어디야? 긴 거야 짧은 거야? 긴 거죠. 긴 게 플러스잖아. 맞지? 그러면 전류 방향은 요 앞에서 요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려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게. 맞지?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돼? 그럼 반대로 감았으면 하나 더 감아볼까? 똑같이 오른쪽이 플러스인 건전지를 둔 솔레노이드라고 할지라도 얘는 지금 보면 솔레노이드 뒤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요 앞쪽 전류 방향이 내려오는 방향으로 그려지잖아. 위에 거랑 반대로 돌고 있죠.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잡힌다?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 이렇게. 얘는 이렇게. 알겠어요? 그림 차이 알겠어? 이렇게냐 차이 알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자기장이 나옵니다. 솔레노이드는 아주 이상적으로 촘촘히 잘 감았을 때 이 특징은 있어요. 이 원통 내부의 자기력선의 간격이 균일합니다. 자기력선이 균일하게 그려진다는 건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는 거예요. 자기력선이 촘촘한 곳이 있다? 거기가 자기장이 강한 겁니다. 자기력선이 띄엄띄엄 있다? 거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약한 거예요. 근데 원통 내부에서는 자기력선의 간격이 어떻다? 균일하다? 원통 내부 전체의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는 거야. 대신에 얘네들은 이렇게 감겼었잖아. 그러면 자기력선이 나올 때 어떻게 그려진다?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얘는 그쵸. 요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거 그려보고 나니까 뭐랑 비슷해 보여요? 이거나 비슷하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솔레노이드를 그렸을 때 이렇게 감겼으면 엄지 쪽이 마치 무슨 극이다? N극이다. 그럼 반대쪽이 무슨 극이다? S극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감겼으니까 엄지 쪽이 무슨 극이다? N극이다. 반대쪽이 S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은 알겠죠? 즉 얘도 방향이 어떻게 된다? 이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방향도 손 감는 방향이 전류, 엄지가 자기장, 즉 N극 방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지? 그리고 솔레노이드에 여기서 말하는 자기장 세기는 이 안쪽 공간의 자기장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등에서는 솔레노이드 자기장 세기는 NI라고 표시되는데
I는 전류고 N이 뭔지가 애매하잖아.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고등 과정을 살짝 엿보면 K2- L분의 NI라고 쓰게 되거든요. 조금 더 엿보면 K2-는 2파이 K의 L분의 NI가 됩니다. 자, 여기서 N은 보통 우리 물리 공부할 때, 과학 공부할 때 대문자 N은 어떤 의미로 많이 쓰던가요? 어떤 거? 뉴턴 그 단위고, 공식에서는 영어 단어 넘버를 뜻합니다. 넘버 뭔데요? 횟수예요, 횟수. 무슨 횟수? 무슨 횟수 예지야? 횟수. 무슨 횟수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점, n번. 몇 바퀴 감았냐? 가 대문자 n이에요. 그러면 L은 우리 물리 과학 공부할 때 L 어느 용으로 많이 쓰던가요? L. 길이죠, 길이. 그럼 여기서는 뭐의 길이일까? 응, 맞아. 솔레노이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소문자 n의 뜻은 L분의 n이잖아. 즉 길이당 감은 횟수가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얼마나 촘촘하게 빽빽하게 잘 감았냐 인 거죠. 자, 그런데 자, 지금부터 심화 설명 조금만 할게요. 심한데 사실 이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만들어 본 적 있을 겁니다. 요식에서 예식에서 2파이 K 부분 있잖아요. 얘가 요렇게 왠지 우리 마찰력 할 때 본 것 같은 기호랑 똑같은 기호인 뮤라는 기호로 바뀌는 일이 있어요. 여기서의 이 뮤는 투자율이라는 개념, 그 한자로 표현이 되는데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 별일 이야기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자기장이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자기장이 어떤 물질을 통과하면 그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저기 적힌 뮤제로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텅 비워놓은 진공의 값으로 고려를 한 거고, FE가 뭐죠? FE 너희들은 대답해야지. 철이죠, 철. 철의 투자율은 진공의 투자율보다 엄청 큽니다. 한 6배 정도 이상 커요. 철 종류마다 다른데. 이 말은 뭐냐? 이 솔레노이드에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알겠어요? 못이죠, 못. 쇠못. 가운데 철심을 이렇게 박아 넣으면 어떻게 된다? 원래 이 투자율보다 철의 투자율이 더 크잖아. 그러면
솔레노이드 안쪽에 쇠못을 이렇게 넣고 에나멜선 이렇게 감아서 만들면 원래 그냥 솔레노이드로만 만들 수 있는 자기장의 세기보다 훨씬 어떻게 된다? 강한 자기장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지? 그 강한 자기장을 얻는 것. 요렇게 해서 결국 뭐다? 솔레노이드에 자기장이 더 강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보통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걸로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실험을 할 수 있는 만드는 거를 실제로 시키든지 하는데 천천히 달궜다 식혀놓은 쇠못에 에나멜선을 100바퀴, 200바퀴 촘촘하게 감으면 그거 자체가 강한 전자석이 되고, 다른 말은 무슨 소리냐? 그러면 가운데 쇠못 말고 그냥 나무젓가락에 이렇게 감아놔도 되긴 된다라는 거죠. 대신에 쇠못을 감았을 때보다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 것이다? 훨씬 약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자석 만들기 할 때 가운데 뭐를 넣게 된다? 쇠못을 넣고 저렇게 에나멜선을 감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필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할 게 전자기력, 전동기 개념,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저희 저 발전기 개념, 요렇게가 남았거든요. 근데 전자기력이 양이 좀 많아요. 전자기 유도는 중등 범위에서는 되게 양이 적고, 그래서 지금 살짝 끊어가지고 쉬었다가 45분에 딱 시작할게요. 45분부터 쭉 뒤로 끝까지 갈 겁니다. 자, 전자기력하고 전자기 유도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있죠? 지우. 들립니까? 지우야, 들리면 채팅창에 일을 쳐라. 오케이. 자,
자석의 자기장과 도선 주위에 생긴 자기장 사이에 생기는 상호작용으로서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전자기력이라고 하며 이 내용과 관련된 과학 법칙을 플레밍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기 왼 가로를 쳐놓은 거는 선생님이 처음 이제 너희들 나이 때 공부할 때하고 선생님이 처음 분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시작했을 때는 분명 왼손이었습니다. 요즘은 왼손을 안 가르치고 오른손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가로 쳐놓은 거예요. 그냥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요런 개념이에요. 봐봐, 여기에 자석이 N극이 있고 여기 자석에 S극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를 향한다? N에서 S를 향하겠죠. 그지? 자, 여기에 요 수평면에 대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합시다. 보통 입체적으로 그린다면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전류가. 이해가 돼요? 나오는 방향이라는 거. 수직입니다. 수직. 그림을 요렇게 비스하게 그려지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전류가 나올 때, 자, 물어보자. 그러면은 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직선도선입니다. 아까 직선도선에서 뭐라 그랬죠? 뭐가 전류, 뭐가 자기장? 엄지가 전류, 손감기가 자기장이라 그랬지. 그럼 얘는 요렇게 전류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겠네? 맞나요? 맞아? 자, 그러면은 여기는 요렇게, 여기는 요렇게 자기장이 돌아가겠죠. 전선에 의한 자기장은.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자, 요 아래쪽은 자석 자기장과 전류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네. 강해진다, 약해진다? 자기장이 강해지겠죠. 요 위에는 자석 자기장과 전류 자기장이 반대로 돌고 있네요. 그럼 강해진다, 약해진다? 약해지겠지. 그죠? 요 개념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도식화 시킨다면, 자, 여기 N극, 여기 S극, 나오는 방향으로 생긴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합성된 자기장은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아래 위의 자기장의 강약 차이 때문에 이 도선은 위쪽으로 힘을 받는 거야. 이 도선은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플레밍의 법칙이라고 해요. 전자기력. 이거를 옛날에 그 방향을 찾을 때 왼손 법칙은 어떻게 하는지, 자, 왼손 들어봐 보세요. 다 주먹 쥐고 엄지 펴시고요. 엄지랑 수직으로 검지도 펴시고요. 딱 수직되게 반듯하게 잘 펴주세요. 엄지랑 검지랑 수직으로 중지도 펴세요. 요렇게 폈지? 자, 이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F, B, I입니다. 위에서부터 FBI, FBI. 즉 뭐? 왼손일 때는 엄지가 F. F가 뭔데? 과학에서. 그렇지, 힘.
검지가 B가 뭐였죠? 그렇죠. 자기장. 중지. I가 뭐지? 전류. FBI, 미 연방수사국, 총독 AI. 맞지? 그렇게 외우면 됐어요. 근데 이 방법은 치명적인 흠이 있습니다. 네, 풀으라고 하는데 벌써 풀었어. 왜 풀어? 하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 손이 아파요. 맞지? 거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중학교 때, 나도 학생 때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부분에 시험을 칠 때가 문제였어요. 화면이 잘 나올래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책상을 놓고 시험을 쳤겠죠. 자, 시험 치는 학생입니다. 자,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 5번. 문제는 지금 시험 시간이죠. 근데 방향을 찾으려면 해야 되지. 근데 한 반에 우리 때는 50명 가까이 있었단 말이야. 중학교 때. 하필 선생님 자리가 여기였어요. 여기 바로 옆에. 자, 내가 이 문제 도착해서 1, 2, 3, 4, 5, 그 다음 문제 막 풀고 지나갔겠죠. 잠시 뒤에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반 반장이 뭐 해야 돼요? 딱 30초 전에 내가 했던 동작을 뭐 해야 돼? 따라 해야 되죠. 따라하기 싫어도 따라 해야 되죠. 왜? 우리 지금 방향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반장도 뭐 해야 돼? 시험 치다 말고 1, 2, 3, 4, 5 해야 되지. 잠시 뒤에 저쪽에 있는 딴 친구도 뭐 해야 돼? 야, 이거 처음 보는 사람 뭐 하는 걸로 보일까요, 이거? 반전체가 그지?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성취도가 조금 이제 앞에 아무래도 먼저 도착한 애들이 과학 공부를 잘한 아이들일 거 아니야. 일찍 그 문제 도착한 아이들이. 그럼 걔네들은 동작을 빨리 취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확신이 없는 아이들이 도착하죠. 잠시 지나면 어떤 아이들이 도착하느냐. 이걸 왼손으로 해야 되는지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아이들도 옵니다. 그쵸? 그때부터는 손을 이렇게 해놓고 고민하기 시작하지, 애들이. 이거 했나, 이걸. 교실 전체는 거의 뭐 이 정도면 디스코, 무도회장이죠, 무도회장. 맞지? 이것 때문에 처음 부임해온 선생님이, 그것도 체육 선생님이 시험 감독 들어왔다가 단체 컨닝하는 줄 알고 시험 치다 말고 책상 위에 반전체가 무릎 꿇고 눈 감고 머리 위에 손 올려 봤습니다. 시험 치다 말고. 요즘에는 왼손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요즘은 뭘 가르치냐? 오른손을 가르칩니다. 오른손은 쉬워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여기 딱 폈죠? 왜 안 펴? 오른손. 자, 엄지손가락 한 가닥이다. 그지? 자, 오른손은 엄지가 한 가닥입니다. 뭐? 전류. 검지부터 소지까지. 새끼손가락을 소지라 그래요. 검지부터 소지까지 여러 가닥이다. 그지? 자기장. 앞에 있는 무거운 물체를 밀 때 여러분들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미는 애 없겠지? 이렇게 민다. 그지? 자, 손바닥이 무슨 방향? 흰 방향입니다. 그럼 어떠냐? 얘하고 같은 방향이에요. 잘 봐봐. 전류, 자기장, 힘. 맞지? 요 둘이 같은 방향이 되잖아. 예, 요런 놈 돼요. 근데 이렇게 양손을 다 가리키는 이유는 뭐냐? 왼손이 팔이 아픈 방향은 오른손이 편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고요.
오른팔이 꺾여서 이상하게 되는 방향은 왼손이 편하게 방향이 잡아집니다. 근데 딱 한 방향은 둘 다 불편한 방향이 있거든요. 방법은 시험지를 놓고 풀잖아. 둘 다 팔이 아파. 시험지를 뒤집으면 돼요. 이건 생각 못했지 너. 자, 정리하자면 오른손일 때는 엄지가 I, 전류, 검지에서부터 소지까지가 B, 자기장, 그리고 손바닥이 F,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말고도 방향을 찾는 법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제일 편합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아마도 1학기 때 시험 칠 때 방향 찾느라고 고생을 했었나 보다. 자,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요 방향을, 이 그림의 현재 방향 있잖아. 좌표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전류가 앞으로 나오고 있죠. 맞지? 오른쪽으로 뭐가 가고 있다? 자기장이 가고 있잖아. 그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오른손을 감으면, 감아보세요. 전류 방향을 여러분들 방향으로 따지면 요 뒤에, 교실 뒤가 전류 방향이겠지? 자기장은 요쪽 방향일 거 아니야? 맞죠?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오른손을 감으면 엄지가 위로 가네요. 맞지? 즉 뭐가? 그 엄지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해볼까? 그럼 아무데나. 이제는 자, 전류 어디로 줄까요? 전류를 1로 한번 줘볼까? 전류. 자기장은, 자, 이거 수직일 때 어차피 최대 힘이 나오니까, 자, 전류 방향 축을 이 축으로 했으니까 요 줄은 안 됩니다. 자기장 방향 어디로? 1, 2, 3, 4. 아무데나. 3, 요 밑으로 자기장. 맞지? 그럼 봐봐. 전류에서 자기장은 이렇게 감기네, 그냥. 전류에서 자기장으로 감았죠. 그럼 1에 나오는 방향. 요쪽이 힘 방향이라는 건데, 감기로는 그지? 자, 봅시다. 전류 이쪽이죠. 자기장 아래쪽이지. 손바닥 앞이네. 맞지? 자, 이거도. 전류가 이쪽이고 자기장이 이쪽이죠. 맞지? 엄지손가락 어디를 향해요? 앞으로 나오고 있네. 예, 방향이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여러분들 수학, 현재 대한민국 고등과정의 수학 책 중에 제일 어려운 학생들이 가장 덜 고르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기하, 옛날 이름은 기백입니다. 근데 이 지금 방향 이야기만 했잖아요. 이때 힘의 세기는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그 힘의 크기는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전류 세기 곱하기 자기장 속을 지나는 전선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들어가거든요. 즉, 뭐 언제 최대? 수직일 때 최대라는 거야. 뭐가?
요 사이 각이, 이 사이 각이 90도일 때 최대가 되고 나란하면 0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사인이라는 값 자체가. 그런데 원래 이 식이 대학 과정에 가면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가요. I 크로스 B라고 해서 벡터 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고등과정 가서 2 나올 때 나올 겁니다. 요렇게 공식이 쓰여지는 게 맞는 공식이거든요. 심화과정이 가면. 이 공식의 뜻이 다른 게 아니고 I에서 B 쪽으로 오른손 감기를 하세요. 그러면 방향이 그쪽입니다. 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자기장에서 전류가 아니라 어디서 어디로?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짓거리를 안 하고 그냥 이거 하면 되죠.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손 아프면 이걸로 감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전자기력은 뭐를 물어본다? 방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자기력과 관련된 제일 마지막 내용이 전동기예요. 전동기 다른 말로는 뭐 모터, 경상도 사투리로는 모다, 전기모다. 자, 전동기라는 것은 결국 전기 에너지를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전동기인데, 요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N극이 있고 반대편에 S극에 자석이 있어요. 여기에 살짝 입체적으로 지금 요 축을 회전축으로 지금 요렇게 네모난, 요렇게 양쪽 자석 사이에 지금 요런 게 요렇게 네모난 형태로 코일이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이 코일의 요 앞부분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정류자라고 하는 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요 구조에다가 요렇게 전기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늘 강조하죠. 플러스 극은 긴 거, 짧은 거? 그렇죠. 긴 거죠. 긴 게 플러스 극이니까 전류를 따라서 가봅시다. 자, 여기서는 지금 어느 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흐르죠. 그리고 요쪽에서는 앞으로 나오는 전류가 흐르지. 그리고 요렇게 해서 돌아올 거 아니야, 전류 방향이. 여기에 대해서 봐봐.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로? N에서 S로. N에서 S로 자기장이 그려질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이쪽 오른쪽의 도선은 힘의 방향을 어디로 그려진다? 위쪽으로 힘이 생기겠죠. 왼쪽은 여기서 전류 방향이 180도 반대니까 힘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힘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요런 네모난 판때기에 요면은 위로 요면은 밑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요렇게 돌아서 세워지겠지. 맞지? 원래는 이렇게 세워져서 멈춰야 되는데 요 장치 있잖아요. 지금 요 부분 장치. 요 부분 장치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 요걸 요렇게 세우잖아요. 세웠죠? 그러면
회로에서 떨어져 버리죠. 맞지? 떨어지잖아. 요 수직, 요 부분 정류자가. 지금 우리가 힘을 받아서 요쪽에 있던 게 요렇게 올라왔고, 요쪽에 있던 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지? 여기서 내려오고 올라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요거는 우리 지금 힘으로 왔는데, 여기서 나머지 반바퀴 돌아가는 과정은 뭐로 돌던 관성으로 남은 90도를 더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힘을 받아서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관성이 남아서 더 돌아가 버리겠죠. 더 돌아가서 이렇게 딱 되면 다시 이쪽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연결되면서 힘을 밑으로, 여기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되면서 올 위로 힘을 받겠지. 또 여기서 닿으면은 요까지 힘으로 움직이고 관성으로 넘어가고, 힘받아 움직이고 관성 넘어가고, 빙빙빙빙빙빙빙빙 계속 돌겠죠. 요런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동기라고 합니다. 특히 요 구조를 우리는 정류자라고 하는 구조로 저렇게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게 전자기력에 의한 응용이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전자기력을 사용하는 것 중에 스피커가 있긴 한데, 스피커는 좀 이따가 마이크 설명하면서 같이 할게요. 전자기유도 가르치고. 알겠지? 자, 필기.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인 전자기 유도이고요. 전자기 유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 설명으로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정전기 유도할 때, 딱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유도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유도라는 것은 외부의 어떠한 변화를 주어서 무엇을 뭐가 나타나도록 이끌어내는 걸 우리가 유도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예제 문장들을 한 번 더 볼까요? 수학 공식을 유도하다.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했다. 그 다음에 뭐 유도미사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도미사일이 어떤 건데? 적 비행기가 도망가는 대로 따라가서 맞추어주는 미사일이 유도미사일이잖아. 맞죠? 그러면 전자기 유도라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배운 정전기 유도는 도체 부근에 대전체를 접근시켰더니 도체 안에서 전자가 움직여가지고 양쪽이 극이 나뉘어졌었지. 맞죠? 그게 정전기 유도였다면, 전자기 유도는 뭐냐?
다른 말로는 이걸 연구한 과학자의 이름을 빌어서 렌츠 법칙이라고 합니다. 렌츠 법칙. 물론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렌츠 법칙보다 조금 더 일찍 발표된 게 있는데 그거는 수학적으로 전압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중등에서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중등은 뭐만 하자? 렌츠 법칙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렌츠 법칙은 그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지금 가운데 표가 텅 비어져 있지. 거기에 내용을 그려 넣으면 돼요. 렌츠 법칙이란 내용 설명만 적어 놓고 저 표 안에다 그림 그릴 거야. 렌츠 법칙이란 솔레노이드나 혹은 회로가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형 도선일 때 사실은 네모나도 상관없어요. 그 내부 공간 있죠. 안쪽에. 어딘지 알겠어요? 내부 공간. 솔레노이드 내부라는 곳. 어디 말하는지 알겠어? 자, 요게 솔레노이드라고 치면 요 안쪽, 여기 요 안쪽 공간. 이 내부를 지나는 그 자기장이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자기장이 변하게 될 때, 그 변화를 자, 요 부분 문장 잘 보세요. 변화 정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지면 어느 쪽이 되게 약하게 만들려고.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면 어떻게? 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유도자기장과 이 유도자기장을 만드는 유도자기장과 유도전류. 사실은 유도전류에 의해서 유도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렌츠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알기는 뭘, 내가 설명도 안 했는데. 일단 말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변화를 줄인다는 거 이해돼? 자, 그래서 나오는 게 그 그림에 있는 회로도인데요. 자, 회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솔레노이드가 있고요. 지금 전선이 감겨 있는 방향이 이 방향이 맞나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검류계라는 기계가 붙어 있는데 검류계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그 전기회로 검사 장치예요. 그래서 요 위를 A, 요 밑을 B라고 할 때
검류계에서 전류가 밑으로 흐르는지 위로 흐르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자, 근데 요렇게 회로를 딱 만들고 봤는데 건전지 있냐 회로에? 전원장치 있어요? 없죠 지금.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회로는 전기가 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맞지? 그런데 어떻게 되면 전기가 통하냐? 요 솔레노이드 위쪽에 자석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자석이 요렇게 접근하거나 멀어지거나, 사실은 옆으로 왔다 갔다 해도 똑같습니다. 접근하거나 멀어지거나. 그럼 왜? 멀리 있을 때 자기력선은 요렇게 그려지겠죠. 맞지? 가까이 있으면 요렇게 그려지겠지. 솔레노이드 안을 다 지나가게 되겠죠. 그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석이 솔레노이드 쪽으로 가까이 오면 솔레노이드 안쪽에 자기장이 강해지겠죠. 멀어지면 약해지겠지. 그리고 여기 자석이 N극이면 자기장의 방향이 나가는 방향이었을 거고, 그죠? 자기장, 이 자석의 극이 S극이었다면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오는 자기장이 되겠지. 그러면 총 자기장의 변화는 몇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4가지가 나타나겠네요. 4가지 맞나요? 맞지? 그 4가지 변화가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게 자석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그릴 필요 없겠죠, 지금. 자석의 이동 4가지는 이미 선생님이 그림으로 넣어놨네. 회로에. 어떻게? N극이 접근할 때, N극이 멀어질 때. 맞지? 그 다음에 3번째 그림 뭐야? S극이 접근할 때. 4번째 그림은 S극이 멀어질 때죠. 요 칸은 우리가 안 그려도 돼요. 그러면 그 뒤에 남은 칸에 뭘 적느냐? 제일 위에 선에다가 그냥 표시를 하세요. 표 맨 위쪽 선에다가. 요 표 맨 위에 요렇게 선이 있지. 요 선에다가 적으면 돼. 자, 첫 번째. 자기장 변화. 그러면 2번째. 유도 자기장. 3번째. 유도 전류. 4번째. 검류계. 요렇게 딱 적어 두시면 돼요, 표에. 그리고 저 표에 간단한 그림 기호를 채워 놓으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봐봐. N극이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장은 아래쪽 자기장이 강해진다, 약해진다? 강해지겠죠. 솔레노이드 안쪽에. 그럼 N극이 멀어지면 그쵸. 아래쪽 자기장이 약해집니다. 그럼 S극이 접근하면 자기장 방향은,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 방향은 위쪽 방향이죠. 맞지? 어떻게 되나? 강해진다, 약해진다? 접근하니까? 그쵸. 강해지죠. 그럼 S극이
S극이 멀어지면 그쵸. 자기장 방향은 위쪽 방향인데 약해지겠죠. 그러면 자, 유도자기장. 여기서 유도자기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자석에 의한 자기장 변화를 감소시키는 자기장이 생기는 게 유도자기장이라고. 그럼 어떻게 된다? 강해지는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자기장을 해야지 강해지지 못하게 방해를 할까요? 그치, 반대로지. 위쪽이 아니라. 위쪽. 맞죠? 약해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은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되죠. 위쪽으로 강해지니까 아래쪽으로 가면 되고, 맞지? 위쪽으로 약해지니까 어느 쪽? 위쪽으로 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이것만 들었어도 누가 되게, 이거 잘 기억하면 네 내년에 편하다. 진짜다. 우리는 지금 자기장을 고려하고 자기장 세기 변화를 고려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잖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여기 자기장이 변한다는 말이 뭐야? 자석이 이동할 때죠. 솔레노이드 부근에서 자석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뭐 해도 돼요? 자석 이동을 방해해도 되네? 맞지? 자석이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결국 뭐예요? 자기장의 변화를 감소시키고 방해하는 거다. 그지? 그럼 봐봐. 여기 지금 우리 솔레노이드의 위쪽 부분이 N극이 되면 N극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죠. 근데 이 방향이 지금 이거인 거잖아. 이해돼요, 요거? 그러면은 봐봐. 이렇게 된다는 건 자석이 N극이 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건 여기에 무슨 극이 오면 된다? 그치, S극이 오면 되는 거야. 자, S극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장이 생기려면 위에 무슨 극? 그치, S극. S극이 가지 못하게 잡아야 되니까 위에 무슨 극? 그치, N극이 오도록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밀당이죠, 밀당. 갑자기 나타난 변화는 누구나 생소합니다. 해중은 남중이니까 모를 거고, 해여도 여중이니까 모르게. 여기 가장 적합한 녀석이 있구나. 갑자기 너희 반에 예쁜 것도 아니고 안 예쁜 것도 아닌 그냥 극도로 평범한 여학생 한 명이 딱 전학을 오자마자 너한테 한눈에 반했다면서 따라다니면서 선물 공세를 하고 막 좋다고 그래. 좋아 싫어? 갑자기 네가 놀러 다니는 데마다 따라다니고 학원 다닌다 그러면 같은 학원 따라와서 맨날 옆에 앉으려 그래. 좋아 싫어? 뭐? 별로 안 좋죠. 갑자기 그러면. 근데 그 아이가 계속 너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학교 딱 가면 초코파이 하나에 그 바나나 우유 하나를 딱 책상에 놔주는 거야. 처음에 한 이틀은 안 먹겠지. 아씨 뭐야 이거 하면서. 근데 이게 한 3일 4일쯤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 거구나 하면서 껍데기 딱 까서 원샷 쫙 초코파이 딱 입에 한물 물고 쭉 원샷 땡기고 쓰레기통에 탁 버리고 또 아이씨 왜 이렇게 저렇게 자꾸 따라다니냐면서 궁시렁대면서 그냥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먹겠죠. 며칠 지나면. 근데 내가 얘 마음을 하도 안 받아줬는가?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나 말고 옆반에 철수라는 애한테 그러고 다닌다 쳐. 받아줄 걸 그랬나라는 아쉬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내 책상 위에 있던 바나나 우유는 딴 데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침에 먹는 게 맛있었는데 괜히 간다 그러면 잡고 싶어지고, 그렇다고 옆에 들어오는 건 싫고, 똑같은 겁니다. 봐봐. 들어온다 그러니까 막아내고 간다 그러니까 잡는 거예요. 들어온다 그러니까 막아내고 간다 그러니까 잡는 겁니다. 결국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건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상태에서 내가 억지로 자석을 움직이는 것 자체는 솔레노이드와 자석에다가 내가 뭐 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일해주는 거랑 같지. 내가 힘을 줘서 자석을 접근시키고 내가 힘을 줘서 자석을 당겨내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솔레노이드에 계속 뭐를 해주게 된다? 일을 해주고 있네요. 일을 해준다는 건 무엇을 준다는 거다? 에너지를 준다는 거지. 무슨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맞지? 솔레노이드에 그렇게 역학적 에너지를 줬더니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릅니다. 무슨 에너지가 생겼다? 그치,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류의 방향이 이 자기장 방향을 만들면 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알겠어요? 돌아가는 방향? 여기다 생각하면 돼. 요렇게 뭐가 흐른다? 그쵸, 전류. IU가 흐르는 거죠. IU, 유도전류. 그러면은 요렇게 전류를 흐르게 하려고 하니까 검육에 있는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야 된다? B에서 A로 전류가 흘러야 되죠. 이 경우는 A에서 B로 흘러가면 되지. 얘도 A에서 B로 흘러가면 되고, 얘는 B에서 A로 흘러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 솔레노이드에서 계속 전기를 흐르게 하려면 많이 지워졌네요. 여기 보시면 NS 적어놓은 거 보여? 늘 여기 낙서해 놓는데 쓰다 보면 자꾸 지워져요. 그래서 또 낙서를 할 겁니다. N극. 색깔도 칠할까? 색깔 칠하면 다른 선생님들이 싫어하겠지? 손에 묻는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든 어쨌거나 접근할 때와 멀어질 때 전류 흐르는 방향이 반대로 흐르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전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데? 멈춰 있으면 되나? 움직여야 되죠.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 놓고 돌리는 거지. 자석을 놓고 빙글빙글 돌리는 거야. 아니면 이런 코일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쭉 깔아놓고 가운데 자석을 돌리거나, 자석을 사이드로 쭉 깔아놓고 코일을 계속 돌리거나 하면 되겠죠. 그게 뭐다? 발전기예요. 자석을 놓고 코일을 돌리거나 코일을 놓고 자석을 돌리거나 뭐가 생긴다?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구조가 똑같이 만들어져요. 알겠어요, 일단? 자, 일단 여기까지 요거 정리 좀 하시고 나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마이크랑 스피커랑 구조 설명해 드릴게요. 빨리 필기.
자, 그러면은 아이고 걸렸네. 우리가 전자기 유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마이크랑 스피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실제로 생방 중이에요. 지금 오늘 친구 한 명이 집에 있는데 급하게 마이크가 없을 때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오늘 부산 지역에 10,000명이 넘었다고 아까 문자가 왔던데 혹시나 다시 여러분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무슨 소리? 선생님 수업은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못 오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미리 말하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생방으로. 근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고장이 났을 때 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스피커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컴퓨터 제어판에서 걔를 마이크라고 인식을 시키면 돼요. 강제로. 왜냐하면 우리 마이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얇은 진동막이 있어요. 마이크 보통 우리 동그란 부분을 뜯으면 이건 이제 되게 작은 거니까 이건 다른 형태로 된 마이크인데 보통 우리 요 마이크 앞에 동그란 부분을 풀면은 이렇게 안에 진동막이 있어요. 그리고 진동막에 작지만 되게 강력한 자석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자석 뒤에 요렇게 솔레노이드가 감겨 있어요. 사람의 목소리, 즉 음파는 공기 진동이잖아. 종파라 그래서 앞뒤로 흔들리거든요. 공기 진동은. 그러면은 요렇게 공기 진동이 와서 이 스피커를 앞뒤로 흔들 수 있겠죠. 이 진동판을. 자, 그러면 앞을 플러스 뒤를 마이너스라고 할 때 여기서는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진동을 했다 쳐. 공기 진동이. 그럼 여기서 얘가 앞뒤로 움직이면 여기에는 전자기 유도로 N극과 S극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생기겠지. 왜? 아까 봤잖아. 접근할 때랑 멀어질 때 유도되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였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공기 진동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서는 뭐가? 자석의 N극, S극이 요렇게 나올 거고, 그지? 이 자석의 N극, S극은 결국 전류에서 요렇게 바뀌겠죠. 맞지? 이 전류 장치를 증폭기를 거치게 되면 이 진폭을 크게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센 전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앰프라 그럽니다. 여기에 전자석이 있고요. 여기 앞에 자석이 붙은 커다란 진동판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 전류는 다시 전자석에서 N극과 S극에 대해서 요렇게 진호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이 NS는 여기에 대해서 인력과 청력이 되면서 얘를 앞뒤로 흔들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물체가 흔들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소리 진동이 이렇게 바뀌겠죠. 맞지? 자, 근데 잘 봐봐. 여기가 무슨 장치였죠? 마이크였지. 여기가 무슨 장치야? 스피커잖아. 맞죠? 여기 마이크에서는 소리, 즉 공기 진동이 역학적 운동이 되었다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죠.
그럼 이 과정, 마이크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뭐가 된다? 전자기 유도지. 맞죠? 그러면 여기는 스피커는 다시 전기 신호가 전자기력으로, 그래서 인력과 청력으로, 진동으로, 소리로. 그럼 여기서는 전자기력이 작동을 하겠죠. 똑같은 구조인데, 그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랑 마이크랑 기본 구조가 똑같습니다. 대신에 마이크는 소리 진동을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고 고급지게 잘 받아주는 장치로 돼 있고, 스피커는 받아주는 것보다는 강한 힘으로 더 크게 방출하기에 유리한 구조로 조금 바뀌어 있겠죠. 자석의 크기라던가 진동막의 성질이라던가. 이해가 되죠? 근데 굳이 대답을 급하게 보내야 되면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스피커나 마이크나 똑같아요. 알겠어요? 이거 말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잖아. 이 하이브리드 차는 어떤 형태로 기름을 절약하냐면, 원래 우리 자동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추잖아요. 그걸 어떻게 멈추게 하는 거냐면, 바퀴가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 여기에 브레이크 패드를 갖다 붙이면 이게 마찰력으로 열이 발생해서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만들어서 공중에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줄어든 만큼 바퀴의 운동이 감소해서 멈추겠지. 마찰력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처음에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퀴가 돌고 있는 이 축 있잖아. 바퀴 축에 발전기가 가서 붙어버립니다. 발전기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퀴가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뽑아내겠지. 급하게 멈출 때는 당연히 브레이크도 같이 가서 붙는데, 조금씩 속력 살짝만 줄여도 될 때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빼서 자동차에 있는 큰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럼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조금씩 뭐 하게 된다? 충전이 되겠죠. 그지? 그리고 자동차가 달려야 될 때 충분히 빠른 속력, 한 시속 70km, 80km, 60km 이상, 한 80km, 90km, 100km대가 기름을 가장 적게 먹어요, 사실은. 가는 키로당 따졌을 때 기름을 가장 적게 먹고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아파트 주차장이나 차들이 가다 서다 이럴 때, 혹은 달리고 있던 중에도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급하게 엔진의 힘을 더 내서 속력을 붙여야 될 때, 이럴 때 기름 많이 먹는단 말이야. 원래는. 그러면 그때 엔진에 기름을 더 집어넣어서 엔진 힘을 강하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아까 배터리에 전기 충전해 놨잖아요. 그 전기를 끄집어내서 차에 붙어 있는 전동기로 엔진을 같이 돌려주는 거야. 엔진 힘도 돌고 있고 전동기 모터도 돌면서 그 힘을 합치면 엔진에서 더 큰 힘을 내는 거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바퀴를 돌리면 기름을 덜 먹겠네. 특히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되게 천천히 갈 때는 기름이 훨씬 효율이 좋다. 그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태우면 기름이 워낙 많이 소비되니까 전동기 모터만 가지고 달리는 거야. 하면서 지나가죠. 전기차들 다 지나갈 때 보면 그 소리 내면서 천천히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은 기름 많이 먹을 때 기름 대신에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차에는 발전기도 있어야 되고 모터도 있어야 되네. 근데 사실은 이 둘의 구조가 어떻다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필요에 따라서 발전기도 됐다가 필요에 따라서 전기 모터도 되게 만드는 좀 비싼 모터를 잘 만들어서 차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양쪽을 같이 한 개로 할 수 있겠지. 요즘에 이렇게 해서 기름 엔진과 전기 모터가 들어있는 차들이 하이브리드이고 기름을 절약할 수 있는 차량인 거죠.
알겠어요? 근데 요 과정에 들어가는 게 무슨 원리다? 오늘 배운 전자기 유도랑 그 앞에서 배운 전자기력이에요. 됐지? 설명?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무리 요거 마이크랑 스피커 구조 요것만 정리하시고요. 집에서 과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우는 과제 어머니 톡으로 파일 보낼게.